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저와 함께 특별한 우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경이롭고 때로는 섬뜩한 상상력의 세계로 초대하려 합니다. 바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작품 속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SF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기이하고도 심오한 메시지들은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며 때로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묘한 우주의 이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더글러스 애덤스라는 천재 작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우리의 상식을 가볍게 부숴버리고 가장 엉뚱한 장치와 과장된 캐릭터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미지의 존재에게 이끌리듯 말이죠. 이 작품은 라디오 드라마를 시작으로 책, 음반,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는 이 기발한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구현해냈죠. 하지만 영화가 다 담아내지 못한 그 깊고 어두운 심연은 원작 소설에 더욱 섬뜩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은 단순한 줄거리 전달을 넘어 각 장의 서두의 안내서의 항목들을 인용하며 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우주적 상황을 제시하고 동시에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로 현실 세계의 모순을 풍자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합니다. 이 독특한 서사 방식은 독자들에게 깊은 몰입감과 함께 때로는 섬뜩할 정도의 현실감을 선사하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렇기에 더욱 불길합니다. 주인공 아서 덴트, 그는 그저 평범한 영국인입니다. 그의 삶은 그 어떤 특별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의 집 앞에 불도저가 나타나 집을 철거하려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려는 듯 말이죠. 그의 항의는 무시당하고 그의 존재는 철저히 부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더욱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 합니다. 보곤족이라는 외계인들이 은하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구를 방해물로 여기고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섬뜩한 상황인가요? 한 개인의 존재는 물론 인류 전체의 생존이 단 몇 초 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 무력감,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회의감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삶이 한낱 행정 서류상의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 끔찍한 진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름 끼치는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때 아서 덴트의 친구 포드 프리펙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놀랍게도 외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포드는 그저 흔한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은하계 전역을 떠돌며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안내서에 기록하는 일종의 우주적 탐험가이자 기록자입니다. 그는 아서를 지구 멸망 직전에 간신히 탈출시킵니다. 평범한 지구인이었던 아서는 순식간에 은하계 히치하이커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우주선을 훔치고 기묘한 상황에 휘말리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포드는 지극히 침착하고 때로는 무심한 태도로 아서에게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지만 그 법칙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무작 이성과 비논리성이 지배하는 우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매 순간 벌어지는 이 광활한 공간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이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섬뜩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들의 여정에는 개성 넘치는 동반자들이 함께합니다. 먼저 조피 마리빈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는 이름부터 느껴지듯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로봇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보다 더 깊은 존재론적 고뇌와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러니는 이 작품의 핵심적인 풍자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의 한숨 섞인 말과 비관적인 태도는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지만 한편으로는 존재의 무의미함을 끊임없이 되뇌게 합니다. 영혼 없는 기계조차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 기이한 설정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우울감은 인간만의 전유물일까요? 아니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감정일까요? 그의 우울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광활한 우주 앞에서 느끼는 존재의 왜소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은하계의 대통령이었던 제포드 비블브록스입니다. 그는 머리가 2개 달린 기이한 모습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동시에 그는 엄청난 자기애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납치한 우주선 황금의 마음 호를 타고 은하계를 누비며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의 엉뚱한 행동과 충동적인 결정은 종종 하서 일행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의 여정은 마치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질문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은하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는 진리를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탐구를 과장되게 보여주며 섬뜩한 결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릴리안입니다. 그녀는 아서가 지구에서 만났던 유일한 다른 생존자이며 그녀 역시 제포드에 의해 우주로 오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현명한 그녀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아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또 다른 미스터리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존재는 아서에게 외로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우주 여행의 고난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어줍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지적인 여성으로 때로는 제포드의 엉뚱한 행동을 견제하고 아서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작품의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을 불어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슬라티바트 페스트라는 행성 설계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과거 지구를 설계했던 외계인으로 북유럽 해안선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의 등장은 지구의 존재가 단지 거대한 우주 계획의 일부분이었음을 드러내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의 냉철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시선은 우주의 섭리에 대한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실험의 일부일 뿐일까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심심풀이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이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허무감과 함께 소름돋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작품의 매력은 바로 이러한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 속에 녹아든 철학적 질문에 있습니다. 영화는 상식과 형식을 파괴하는 자유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진지한 주제를 희화화하고 심각한 이야기와 사소한 이야기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현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지구를 파괴하는 도곤족의 모습은 환경, 파괴와 이기주의로 치닫는 인류의 자화상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적인 감성을 가장 혐오하는 종족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비인간적인 관료주의와 감성 없는 기술 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파괴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공감 능력의 부재와 효율성만을 쫓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기에 더욱 섬뜩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화가 비논리적이고 산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비논리성과
산만함이야말로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요. 예상치 못한 등장인물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우주의 심연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이듯 말이죠. 이 적응 능력이야말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혼돈과 무작위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서사 구조는 우리에게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끊임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에 40이라는 숫자로 답을 합니다. 이 황당하고도 허무한 답변은 우리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과연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리가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인가요? 이 답변은 우리에게 의미를 찾으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40이라는 숫자가 그저 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에 대한 힌트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합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말이죠.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만약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정확한 답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우리의 지적 오만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섬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SF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존재의 의미, 우주의 광대함과 그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에 대한 심오하고 때로는 섬뜩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강요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받게 됩니다. 더글러스 애덤스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유머와 함께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고 어두운 질문들입니다. 자, 이제 이 안내서를 들고 저와 함께 은하수 저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끝에는 또 다른 42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우주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작은 히치하이커일 뿐입니다.